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도 테슬라가 좀 수상한 모습이에요. 다른 주식들은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오늘 유독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가격 인하에 따른 충격일까요? 아니면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일론이 테슬라 주식을 일부 매도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일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3대 지수 현황부터 매크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여전히 연준의 QT 양적 긴축이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미국에 국채를 많이 사주는 국가로 유명한데요. 이런 국가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미국 국채의 수요 역시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면 하락을 하는 것이죠. 미국 내부적으로 양적 긴축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또 사주지 않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오늘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MS와 구글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가 되는 것이죠. 자, 메타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아마존이 발표가 있고, 아마존 실적 발표 때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예상치가 지금 아이폰 14의 영향 때문인지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4%, EPS는 2.4%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84불대에서 안정권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시 수넥 전 영국 재무장관이 새 총리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 증시도 소폭 상승을 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는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독 떨어지는 주식이 있었으니 넷플릭스와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1.49% 빠지면서 다른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크게 두 가지 이슈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어제 테슬라는 중국 로컬 판매 가격을 5% 이상 낮춘다는 속보를 전해왔어요. 그것 때문인지 어느 정도 퍼드, 그러니까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일론의 트위터 딜 인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테슬라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시중 금리를 보면 1년 대비 상당히 높아진 금리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빨간색 선은 2021년 말 기준의 미국 국채의 금리라고 볼 수 있고요. 파란색 선은 현재 2022년 10월 기준의 미국의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에서 정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인데요. 자, 대부분의 미국의 국채금리가 4%대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4%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단기채 금리일수록 상승 속도가 빠른데요. 자, 1년 전만 하더라도 3개월물은 금리가 0.6%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4%를 넘었으니까 이 상승폭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0년물 기준 같은 경우는 1.9%에서 4.33%로 오른 수준입니다. 자, 단기채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 경제 위기, 리세션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빨리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준금리가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이번 11월 2일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0.75%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95%로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75% 올라가면 이제 4%대 금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11월이 끝나면은 이제 4%대 금리로 올라오고요. 자, 12월에는 12월 14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0.5% 정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도 12월 달부터는 좀 더 완화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한 4.5% 금리를 찍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시중의 금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도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최근 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 하늘색 선이 나스닥의 21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사수 만에 뚫어낸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때는 뚫어내지 못했는데 현재는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사수 만에 뚫어낸 모습이고요. 작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흐름일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차트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500 정도의 지지라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나스닥의 월봉 차트, 이 하나의 봉이 한 달을 뜻합니다. 이 월봉 차트를 보면은 10월 달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죠. 나스닥의 월봉 차트가 50개월 이동평균선을 닿을 때마다 다시 한번 대세의 반전을 일으켜 주었었습니다. 2019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도 다시 한번 10월 달에 양봉이 나오면서 50개월 선을 딛고 일어서는 대세 반전을 앞으로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기간의 트렌드를 보면은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주식을 시납으로 모아갈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장중 198.59불을 찍었어요.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200불대를 한번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양봉으로 마감했고 211불로 마감했어요. 장중에 7.4% 가까운 하락까지 보여주었지만 1.49% 하락으로 하락폭을 줄었고요. 역시 200불대는 강력한 저가 매수 수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1억 주에 육박했는데요. 평소보다 한 2,500만에서 3,000만 주 정도 많은 주식이 거래가 되면서 일론이 오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론이 오늘 매도를 했으면은 트위터 인수와 관련돼서는 우려가 상당히 사그라든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가가 테슬라 빼고 대부분 다 주식들이 올랐었어요. 자, 오늘 테슬라 주식의 하락은 중국에서 가격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차량의 가격 인하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이 있었을까요? 자, 애널리스트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퍼드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9% 가까이 중국 차량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 전쟁 우려, 수요 감소 우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잘 알고 있죠. 뉴스와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스페이스X 보유와 관련해서 백악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일론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일론에 대한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검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가짜 뉴스, 안 좋은 뉴스들을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서도 뉴스와 미디어에서 안 좋은 퍼드들을 많이 만들어낼 건데요. 이거와 관련된 FUD 퍼드에 관련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요, 중국 로컬 판매 가격을 인하를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소문이 무성했지만 어느 정도 사실로 이제 판명이 나왔고요. 특히 3분기에 수요가 좀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중국의 딜리버리 역시 재고를 10,000대에서 20,000대 정도 남기면서 배송을 완료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중국 로컬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슬라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인수를 좀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에서 받으려면요, 차량 가격이 30만 이하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해 내내 테슬라가 글로벌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상을 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서 중국 로컬에 판매하는 차량이 이렇게 5개 모델인데요. 5개 모델 중에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30만 위안이 넘어가면서 12,000위안에 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24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차량 가격을 일부 인하를 했고요. 많게는 8.8%까지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5% 정도 가격 인하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도 이렇게 인하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가 29만 9천 위안까지 떨어지면서 보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딱 30만 위안 발언 언더라고 볼 수 있겠죠. 30만 위안이나 다름없는데, 자, 이에 따라서 12,000 위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가격이 28만 8,900 위안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 부분은 보조금을 적용한 이후의 가격입니다. 여기 보조금 적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기존에 지급하던 보험 할인 7,000 위안은 중단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에 테슬라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면은 보험료를 7,000 위안 정도 할인을 해주었는데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차량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격 인하율이 잘 나와 있고요. 많게는
9.4% 적게는 4.8%까지 가격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주문하는 주문 양식에도 중국 내 양식에도 이렇게 가격 인하가 적용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는 36,900위안이었던 게 288,900위안으로서 8.8% 인하라는 큰 인하가 있었어요. 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지난 어닝콜 때도 얘기를 했듯이 유럽과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죠. 중국 역시 경기 침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상해 지수라든지 홍콩 항생 지수라든지 상당히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기가 상하이의 배송 대기 일수 역시 상당히 감소를 했었어요. 5도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3분기도 딜리버리가 생산 대비 2만 대 정도 부족하면서 상당히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고 없이 어느 정도 가격 인하를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시장에 특히 테슬라 주가에 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인하할 거였으면 9월 달부터 인하를 했더라면 이렇게 주가에 큰 악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딜리버리 숫자도 기대에 만족할 만한 숫자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안 줬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러한 가격 인하 지연에 따라서 한 10,000개 정도 주문을 이루면서 딜리버리도 빠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최근 주가 하락이 상당히 심했죠.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악영향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테슬라의 이런 가격 인하 정책, 가격 인상 정책, 이런 가격 정책은요, 상당히 변화가 심해요. 변동이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우리가 횟집에 가면 비싼 어종들은 시가라고 적혀 있죠. 비싸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품목, 제품, 상품은 가격이 시가로 변동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요, 올해 말에 끝나요. 2022년 12월 30일에 종료가 됩니다. 테슬라 사이트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자, 이러한 거는 얼른 빨리빨리 사라고 재촉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영어 표현으로도 will no longer enjoy subsidi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올해가 끝나면 이러한 보조금을 인조이 할 수 없을 것이다,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가격 인하를 통해서 밀어내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 연말 내수시장 대규모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게리 블랙도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우려감을 많이 표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이런 정책에 따라서 4분기 딜리버리가 한 4만 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3분기 어닝콜에도 CFO인 잭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4분기에도 50%에 달하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딜리버리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려면 한 48만 대 가까이 또 팔아야 돼요. 현재 월스트리트 예상치는 43만 5천 대인데 아무래도 CFO인 잭은 다 이러한 가격 인하를 생각을 해서 아마 어닝콜 때 이러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47만 5천 대까지 4분기 딜리버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게리 블랙 의견에 따르면 EPS가 주당 0.05불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프라이스는 떨어지지만 워낙 Q가, 그러니까 퀀터티 수량이 상승하기 때문에 EPS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최근 40만 대까지도 4분기 딜리버리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총 47만 5천 대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시장의 컨센서스, EPS 컨센서스를 보더라도요, 4분기 컨센서스가 테슬라의 중국 로컬 가격 인하 뉴스가 있더라도 그렇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어제 대비 오히려 0.24% EPS가 오른 모습이에요. 2022년 전체 EPS 전망치도 4.28불로서 어제 대비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중국의 로컬 판매 가격 인하 이슈는요,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트로이 테슬라이카 4분기 인도량을 40만 대로 내리면서 4분기 기대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렇게 기대를 줄일 필요도 없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분기에 47만 5천 대 정도를 게리 블랙 말처럼 달성을 하게 된다면 2022년 전체 인도량은 138만 대 수준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8.7%의 성장을 달성을 하게 되니까 50%딱 언더, 그러니까 CFO인 잭의 말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딜리버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주가 하락에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된 우려감이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월 28일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아니라 트위터 인수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오늘 테슬라 주식의 거래량은 9,900만 주, 거의 1억 주에 가깝게 거래가 됐습니다. 에버리지 볼륨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테슬라는 7,200만 주 정도가 하루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1일 평균보다 거의 2,600만 주나 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테슬라 주가를 200불로 잡았을 때 200불 곱하기 한 2,500만 주를 하게 되면 5 빌리언에 달하는 거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한 5빌리언 정도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추가적으로 오늘 거래된 금액과 거의 흡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위터 분들은 일론이 테슬라 주식 매도를 이제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 매도를 통해서 트위터 인수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거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일론의 매도와 관련된, 테슬라 주식 매도와 관련된 4S 폼이죠.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이 양식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사실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큰 하나의 안 좋은 악재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론의 테슬라 주식의 매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트위터 딜은 오늘 10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 주만 잘 견디면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2019년에도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60% 가까이 전고점 대비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마진콜 우려가 있었죠.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일론 머스크의 주식 담보 대출을 다시 회수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2019년에도 많이 빠졌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트위터 인수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번 주가 끝나면은 결론이 날 것이고 다시 테슬라 주가는 펀더멘털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 폼 4S가 나오면은 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매크로 이슈도 그렇고 테슬라 관련된 안 좋은 악재들도 그렇고 많이들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EPS, 기업의 실적 가치를 믿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진 주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장기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